네. 지난 시간에는 화와 관련해서 화가 나는 순간 화가 났다가 가슴에 깊게 묻어둔 상태, 그 다음에 다시 그 묻어둔 화가 또 비슷한 인연을 만나면서 속에서 울렁거리는 증세. 자, 이런 증세. 그런데 우리가 일상으로 겪는 건 뭐죠? 그 속에서 울렁거리는 일들을 자주 만나지. 그게 이제 이렇게 뭐를 만나면 속에 있는 게 부글부글 다시 또 끓고, 또 어떤 인연을 만나면 또 끓고,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럴 때 이제 번뇌가 들끓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은 거짓과 관련된 겁니다. 진실하지 않은 것과 관련되는데 각도가 조금 달라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밑에 보면은 이제 먼저 표를 먼저 보고 얘기하죠. 80쪽 표를 볼까요? 80쪽에 보면은 여기에 이 글자를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부와 복, 이 두 가지로다가 부, 복 두 글자로 두 가지로 나눠서 읽고 뜻이 다른데 요즘 중국에서는 이거를 그냥 복이라고 읽는 것 같더라고요. 음을 하나로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습관상 덮을 부, 엎을 복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덮는 거하고 엎어버리는 거는 이제 성격이 다르죠. 이게 있는 거에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덮는 거, 그 다음에 이 그릇 같은 거는 이렇게 퍽 엎어가지고 뒤집어 버리는 거. 마이크가 예, 바짝 붙이겠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마이크가 살살살살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저도 모르게 이제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의를 주세요. 지금처럼. 그럼 굉장히 고마운 마음으로 다시 또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내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네. 자, 여기에 중국 발음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복, 광, 복과 광의 비교. 그러면 이제 복은 덮는 거예요. 덮음. 그럼 그리고 광은 속임. 그런데 둘 다 속이는 건데 어떻게 속이느냐면은 이 특징은 다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이는 마음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탐심. 그럼 탐심인데 탐하는 대상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죠. 자, 이제 잘못을 했어. 그러면은 잘못을 해서 했는데 그 과실을 덮고 숨기기 위해 속이는 것. 제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그걸 잘못하고 들키면은 불이익이 올까 안 올까? 제가 정직한 사람이란 이름을 얻고 있는데 거짓말을 했어. 그럼 거짓말한 사실이 들통이 나면은 정직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유지가 될까 망가질까? 망가져. 그런데 정직하다는 말은 그 이미지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그럼 내가 거짓말한 것을 감춰야 될까 안 감춰야 될까? 그런 거 해봤어요? 안 해봤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뭐냐면,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의 과실을 남도 알지 못하게 덮는 거예요. 그럼 남도 알지 못하게 덮어. 근데 그러면서 자기의 과실을 자기 의식에서도 덮을까 안 덮을까? 나는 안 덮고 내 마음에는 안 덮고 남의 눈만 덮나?
아니면 내 의식에서도 원래 그런 일 없었어 하고 싹 덮을까? 내 기억에서도 잘 지우는 버릇이 있죠. 자, 그러면 내 기억에서 지우면 내 행위가, 내 습관, 내 행위가 현재 의식에 남아있을까? 이제 현재 의식에서는 사라질까? 현재 의식에서는 이제 이게 지워질 수가 있죠. 현재 의식에서 지워지고 나면은 앞으로 그와 유사한 행동을 할 때 내가 관찰하는 능력이 생길까, 안 생길까? 차츰차츰 그와 유사한 행위를 관찰하는 능력이 사라져. 그러면 나에게는 무명을 늘리는 행위가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내가 관찰할 수 없는 영역, 알아차릴 수 없는 영역이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 늘어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 늘려온 그 관찰이 되지 않게 늘려온 영역이 많을까, 적을까? 과거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면 지금의 그 이렇게 관찰 능력의 부재는 누가 불러온 거라고 할 수 있어? 우리 스스로가 이게 만들어 온 거죠. 그러면 이제 관행을 높인다는 얘기는 뭐가 되죠? 관찰 능력을 높인다는 얘기지. 관행을 닦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관찰 능력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만일에 이제 이렇게 허물을 본다면 1배율, 1대1 배율로 보던 거에서 이제 배율을 조금 높여서 5대1 배율, 10대1 배율로 더 볼 수 있고, 10대1 배율로 보다가 100대1 배율로 보면은 10대1 배율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게 100대1에서 보이겠죠. 자, 우리는 관세음 보살님은 보살님이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관세음 보살님이나 부처님이나 이게 거기 경계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관세음 보살님은 관세음 보살님이고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당신들 사이에서는 선명한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면 그 사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높은 배율에서 문제점을 보고 있을 거라고. 근데 그거는 너무 미세해서 우리가 봐서는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순망치안. 입술이 망가지면, 입술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잇몸이 상하죠. 조금 미세한 거, 사소한 것을 무시하면은 그 다음엔 센 놈이 오죠. 요것도 무시하면 더 센 놈. 이렇게 겪게 되거든. 나중에는 이렇게 큰 것도 감지를 못하는 수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명백하게 이렇게 누가 봐도 명백한 과실이 있는데 본인은 자기 과실을 못 봐. 전혀 그게 과실인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해. 그런 경우도 봤을까 못 봤을까?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거 보죠. 그런 경험하죠. 왜? 그런 일이 왜 발생할까요? 아, 이거 덮었어. 두 번째 거 덮었어. 세 번째 거 덮었어. 네 번째 거 덮었어. 다섯 번째 거 덮었어. 덮고 난 거니까 별거예요,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그리고 관찰 대상에서 제외돼요. 그러면 볼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내 관찰 대상에서 제거시킴으로써, 그러면 일단은 일단 그걸 딱 내 의식에서 지웠으니까 편안하죠? 문제가 없는 것 같지? 그런데 문제가 사라졌어요? 아니면 그냥 이걸 세속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이게 안방에다 똥을 싸놓고 딱 그 그릇으로 덮어놓은 거야. 그러고 문제 해결 끝이야. 안 보이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렇게 상황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인생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가면은 곤란하겠죠?
자, 이제 저 덮는 건 그런 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것도 속이는 건데, 요거는, 자, 이게 저기 복은 과거의 것을 덮어요. 이렇게 현재의 것을 덮어요. 과거. 현재. 자, 과거의 걸 덮는 거죠. 과거의 행위를 놓고 거짓을 행사하는 거죠. 그럼 이제 광이라는 거는, 광이라는 거하고, 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밑에 보면은 광하고 첨하고 비교하는 게 있죠. 그러면은, 이 광은 속이는 거고 첨은 아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둘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을 하는 거야.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은 광과 첨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광은 일단 말을 하는데 속은 짐승의 이 마음이 있죠? 자, 이 한문은 뭐 그런 식인데, 이 광은 뭐를 하는 거냐면은, 자세가, 이 첨자는, 이 첨과,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고자세, 이거는 저자세. 그러니까 자세의 차이예요. 제가, 이 한 손씩 한 것 같은 폼을 잡고 있어.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뭔가 굉장히 이렇게 특별한 걸, 특별한 이렇게 경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세를 취하면은 인정을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할 수 있겠죠. 근데 인정하는 사람들은 막 많이 인정하고, 그리고 존경도 막 보내고, 찬탄도 많이 보내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노리고, 실제는 그냥 평범한 범부 스님인데, 그런데 평범한 범부이고, 그러면서도 뭐를 추구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매일 조금씩 형편되는 대로, 내 역량이 닿는 대로 업그레이드를 추구하는 그냥 스님이에요. 이게 이제 본 모습이야. 근데 뭐를 엄청 갖춘 것처럼 폼을 팍 잡아. 그러면은 그냥 평범하게, 저는 그냥 평범한 범부이고 번뇌도 있는데, 또 이 번뇌를 매일매일 조금씩 약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혜를 조금씩 더, 이게 매일매일 조금씩 더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약간의 성과를 좀 보고 있는 그런, 그냥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스님입니다. 이러면은, 그냥 뭐 그냥 그냥 상식선에서 살아가는 스님이구나. 그렇죠? 이제 그 정도예요. 이러면은 뭐 대단한 존경이 오거나 뭐 또 뭐 이양이 따르거나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평범한 거야, 그냥. 그리고 그래도 뭐 괜찮은 스님, 좋은 스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만족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뭐가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연기를 피워. 뭐가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고,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지혜를 이렇게 발휘하는 것처럼 막 연기를 피워. 그러면은 이렇게 관심도 많이 받고, 찬탄도 많이 받고, 그렇죠. 존경도 많이 받고, 또 공양도 많이 받고, 이걸 노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제가에서는 어떤 특별한 뭐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위세를 딱 잡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고자세에서 위세를 딱 부리기 위해서 없는데 있는 척 이렇게 폼을 잡는 거. 그러면은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속이는 거예요. 그 행위를 뭐라 그래요? 광.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그 현재와 미래를 속이는 거죠. 현재, 미래.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시점까지 계속 속임을, 이 방향이 속여나가는 거예요. 처음도 마찬가지예요. 속이는데, 이거는 뭐냐면 고자세보다 자기가 뭐 있어 이게 아니고, 저는요, 당신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 편이고요. 저는 당신이 오직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저라는 거 아시죠? 하면서 왜 입안의 혀처럼 왜 딱 맞추는데, 저기 돌아서서는 에이 퇴퇴퇴퇴 이러는 분들 있잖아. 이제 비위를 맞춰서 뭔가를 이익을 얻기 위해서 왜 비위를 맞춰서 뭔가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나중에 이제 형편이 바뀌고 나면은 그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면 이 사람 세상 사는 법을 모르네 이러고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도 뭐예요? 저자세가 됐던 고자세가 됐던 진실을 기반합니까? 거짓을 기반합니까? 거짓을. 그 다음에 이 덮는 것도 진실을 기반으로 합니까? 거짓을 기반으로 합니까? 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죠. 거짓을 보여주기 위해서 덮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 나타나는 양상을 이렇게 구별해서 보니까 어때요? 이 중에 하나도 써본 적이 없죠. 그래서 생소하죠. 너무 생소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소한 걸 얘기하면 좀 어려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큰 틀은 그려졌나요? 네, 큰 틀이 그려졌으면 이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79쪽으로 갑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자리를 읽을 겁니다. 저는 이게 습관적으로 자꾸 부 이렇게 읽어지는데 제가 부라고 읽던 복이라고 읽던 그냥 그 뜻입니다. 덮는다는 뜻입니다. 자, 부 덮어 가리고 숨김을 말한다. 예? 아, 광으로 갔어요? 요거. 오케이. 예. 부. 덮어 가리고 숨김을 말한다. 자기의 과실을 덮어 가린다. 자기의 과실을 덮어 가려. 왜? 자기의 허물을 가리려고 하는가? 왜냐하면 잘못을 한 뒤에는 다른 사람이 알아 자기에게 불이익이 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자기의 허물을 숨기려고 한다. 온 천하 사람들이 이 일을 모르기를 바라고 자기는 또한 얼른 잊어버린 채 한다. 그러므로 이 부는 여기서 은자를 붙인 거 보면 복은 이렇게 쓴 거예요. 그죠? 복은 이렇게 발음을 한 것 같아. 복은 속임의 행위이며 자기의 허물을 숨기기 위해 속이는 행위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요거는 이제 유식론, 이게 백범명문론 직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그러니까 수번내 중에서 네 번째, 소수번내 중에 네 번째, 1번이 분, 2번이 한, 3번이 뇌, 4번이 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부라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지은 죄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이양이나
명예를 잃을까? 실, 이양을 잃을까? 명예를 잃을까? 공, 두려워서. 은장, 가리고, 가리고 감추는 것으로서 그 성품을 삼는다. 그 성품은 뭐냐? 가리고 감추는 거다. 그러면은, 감출 것이 없는 사람하고 감출 것이 많아서 감추는 게 습관이 되면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감출 것이 습관화된 사람들. 자꾸 감춰. 뭐로 감추냐면은, 그거는 이해가 될려나는 모르겠는데, 이제 어느 영화를 보니까 그게 있던데, 남편이 직업이 뭐냐면은, 정보 관계에, 그게 트루라이즈인가요? 아놀드 슈워제네거, 그가 주연했던 영화인가요? 있죠. 그러면은 이제 부부 사이에도 물어보고 뭘 하는데 뭔가 막이 쳐져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막이 대화를 하다가 이게 어떤 한 부분에서 막이 쳐져 있어. 우리나라의 드라마에서는 어떤 게 있어요? 유명한 드라마가 있는데, 태양의 후예. 어디 가세요? 그럼 백화점 갑니다. 그 이상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렇게 직업상 그렇게 가려져도 말할 수 없어서 말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도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이해하면서도 고통을 받는데, 그런데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자꾸 이렇게 자기의 허물을 고치지 않고 자기의 허물을 덮는 쪽으로만. 그 다음에 힘이 세면 어떻게 돼요? 허물이 있는데 자기 허물에 대해서 말하면은 이게 불이익을 주는 거 있잖아요. 허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허물에 대해서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허물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붙이면은 징벌을 줘. 애를 먹여. 그런 경우 있죠. 어디 건방지게 이러고.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이 자기의 이익과 명예, 감추는 거. 그래서 감추지 않는 것을 장애해요. 그런데 감출 거 없이 왜 그냥 소탈한 거 있잖아요. 감출 것도 없고 감추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거에 대해서는 이거 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글쎄 그게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이 옛날에 습관이 돼가지고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고쳐지고 가끔 나와. 미안하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행동에 대해서 못 고쳤지만은 본인이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로는 늘 미안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고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성과가 더뎌서 지금 그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때요? 그냥 소탈하면은 이렇게 자기 허물에 대해서 특별히 가리지 않고 그러면서 고쳐지거든. 그걸 가리지 않으면 고쳐져요. 근데 가리면은 그 자리는 안 고쳐져. 자, 한번 보죠. 더 내려가 보죠. 그리고 그러니까 가리지 않고 감추지 않고 사는 것을 장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예요? 후회하고, 나중에 그것을 한 번 가리면은 두 번 가리고, 두 번 가리면 세 번 가리고, 자꾸 누적되다 나중에는 돌이킬 수 있는 영역으로 간다, 돌이킬 수 없는 영역으로 간다. 돌이킬 수 없는 영역까지 가요. 처음에 안 감췄으면은, 만일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 있죠?
그런데 그 아들이 바늘을 훔쳐왔을 때 어머니가 덮어주지 않았으면 그거 별일 아니라고. 바늘을 남의 집에서 바늘 하나 훔쳐왔는데 그걸 보고 어머니가 아들의 그 행위를 덮어주지 않고 그 바늘을 훔쳐온 집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 아들이 이 집에 바늘을 훔쳐왔습니다. 미안합니다. 너 잘못했습니다. 해. 그리고 바늘하고 그 다음에 그 바늘을 훔쳐온 걸 미안합니다라고 사죄의 의미로 선물 이렇게 뭐 좀 드리고 이러고 왔으면은 아들이 나중에 소를 이렇게 남의 집 소를 이렇게 끌고 집에 들어오는 농경사회에서 소를 훔친다는 거는 그 중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중범죄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덮어주는데 내 죄를 덮는 것도 있지만 우리 편 거를 내 자식 누구 거 이렇게 해서 그거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덮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 그 허물에다가 이제 여기 이 허물이 있어요. 허물이 뿌리야, 뿌리. 자, 이 허물 뿌리가 있는데 여기다가 흙도 덮어주고 비료도 차차차차차차 쳐줬어. 그러면 이 뿌리가 위태위태할까 아니면 힘 좀 받을까? 힘 좀 받죠. 그럼 이제 뿌리가 이게 밑으로 쫙 이렇게 그 힘을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쯤 되면 이걸 꺾어서 어떻게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악근 남발이라 악한 에너지를 내고 있는 그 뿌리. 그런데 빼내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 악근까지는 아니지만은 나를 해치는 것 중에 하나 고약한 게 있어요. 나를 지속적으로, 내 건강을 지속적으로 해치는 고약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앉아있을 때 삐딱하게 앉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척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척추를 이렇게 척추를 중심축을 세우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게 앉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그게 전체적으로 긴 시간에서 그렇게 되면은 잠깐 그러는 거는 큰 타격은 없겠지만 그게 습관화되면 계속 앉았다면 그 자세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한쪽으로 기울면서 어느 한쪽에 무리를 줄 거거든. 그리고 그쪽과 그 척추와 연관된 그런 신경계열들이 전부 다 과부하가 걸리는 곳은 걸리고 또 그 측만이 생기는 곳은 측만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게 척추의 이게 불균형, 자세 불량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질병은 나중에 그 대가를 굉장히 크게 지불하게 돼 있거든. 그런데 또 불구하고 자세를 바로잡으라고 하면은 만만치 않게 자세가 너무 습관화돼 있어가지고 조금만 그 생각을 풀면은 또 그 자세로 돌아가 있어. 또 돌아가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순간에 최대한 좋은 이 마음 자세, 몸 자세를 만들어가는 거. 좋은 마음 자세, 몸 자세를 만들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왜 부처님의 생애에 보면은 오비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리불, 목걸련 이러면은 굉장히 탁월하게 금방금방 막 아라한가를 얻고 하니까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요, 공부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배워가지고 그거를 할까 말까 여러 번 연습해 보다가 잘 안 되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법을 배우잖아요.
그럼 딱 배우고 그 배운 내용을 뭐하고 비슷하냐면 왜 우리 휴대폰 OS 있죠? 뭐 안드로이드 또 iOS 이런 운영 체계 있죠? 거기에 업그레이드 버전이 딱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그냥 운영 체계 자체를 업그레이드를 팍 넣어가지고 운영 체계의 시스템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 업력의 시스템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작동법을. 그러니 저희 부처님 만나기 전하고 만난 다음하고 가르침을 받기 전하고 받고 난 뒤하고 사람이 근본 뿌리에서부터 확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배울 때 피부로 배우는 사람, 이 근육으로 배우는 사람, 뼈로 배우는 사람, 골수로 배우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배울 때 배워서 어디까지 변화를 주느냐. 그게 근기죠. 그렇죠? 최상승 근기는 뭐예요? 아예 골수 자리부터 이 변화를 일으키는 분들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DNA 서열 구조를 아마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력이 보통이 아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자, 그러니까 이게 후회할 일들이, 그렇게 덮었던 것들은 나중에 후회할 일들이 생기든가 안 생기든가요? 회네. 그리고 그 다음에 머리 아픈 일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후회하고 머리 아픈 것으로서 그 작용을 삼는다. 그리고 말하자면 부재는, 이 덮는 죄는 후에 반드시 후회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번뇌롭고, 그리고 안은하지가 않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뭐죠? 현재의 이양이나 명예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탐과, 그리고 그것으로 덮는 행위로 인해서 미래에 발생될 과보, 그 과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순간의 어리석음, 그것을 반반씩 섞은 것으로서 그 바탕을 삼는다. 그 채를 삼는다. 그러니까 현재의 이양과 이양이나 명예를 잃을까 염려하는 것은 탐이고, 당내 미래의 괴로운 과보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죠.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광 한번 볼까요? 79쪽입니다. 이것은 허황되고 과장하다의 뜻이다. 왜 허황되고 과장시키는가? 왜냐하면 어떤 덕과 재주 또는 학문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공경과 공양을 받는 것을 보고 자기도 공경과 공양을 받고 싶을 때에 덕이 있고 재주가 있는 체하여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공경과 공양을 받기 위함이며 한편으로는 자기의 명성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일종의 속이는 행위이다. 자,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 가지고는 주목을 못 받겠어. 그럴 때 제가 이제 요즘은 거의 안 보는데 휴대폰을 바꾸고 나니까 휴대폰을 바꾸고 유튜브에 뭐 쇼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지? 그러고 눌러봤더니 굉장히 짧게 뭔가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제 한 몇 번 봤어요. 그 중에 굉장히 탁월한 게 뭐냐면은 매우 평범하게 생긴 여인네가 화장을 시작하더니
화장을 끝날 때쯤 되니까 전혀 왜 그 원판과 전혀 그 구별할 수 없는 경지에 접어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영상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감탄을 했죠. 야, 이 정도면은. 그런데 이제 예전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 사진을 찍는 제가 박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분인데 이 사진을 굉장히 잘 찍는 분이에요. 그분이 친구가 아니라 후배 결혼식에 사진 촬영을 해주기로, 예전엔 필름 카메라로 찍어주기를 위해서 갔는데 신부의 코가 너무 낮아가지고 사진기를 갖다 대보니까 도저히 이게 이 결혼 기념 웨딩 이게 안 나오더래. 그래서 그래도 결혼 사진인데 좀 폼나게 찍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돌려서 방송국 분장 담당자를 불렀답니다. 빨리 와라 해가지고 분장사를 불러가지고 메이크업을 하면서 어딘가 텐션을 딱 주고 나서 카메라를 딱 대니까 콧날이 딱 쓰더래요. 카메라를 속일 수 있는 이게 화장술이 있는 모양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이게 돋보이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는 현재 내 형편보다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시도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이게 이 상식적인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높게, 그래서 뭐냐면은 아마 이런 광의 속임수를 하는 이들 중에 퍼센티지로 보면 제일 많은 영역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정계 쪽에 있지 않을까 싶은 의심을 살짝 해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훌륭하지 않은데 훌륭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증명하고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명예를 저에게 주십시오.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로 그러니까 그분들은 남의 밑에 서기 위해서 그 일을 해요? 아니면 높은 위치에 올라서기 위해서 그래요? 높은 위치, 지배적인 위치에 서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열심히 그분들은 노력합니다. 그분들의 노력을 제가 요번에 지방선거를 하는 걸 보고 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뭘 보고 놀랐냐면 사거리에서 서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후보 이렇게 하고 사거리에서 2시간 전에도 이거 하고 있더니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2시간 후에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 사람 평상시 저거 안 하고 있었을 텐데 저렇게 하다가 허리 고장 안 나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저 사람은 뭐를 먹어야 갑자기 안 하던 걸 저렇게 하면서도 견딜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근데 물어보고 싶은 마음은 가득했는데 이게 차마 묻지는 못했죠. 예? 예. 자, 그러면은 거기에 광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 한번 봐주세요. 좀 낮출까요? 높으면은 보기가 힘들죠? 자, 여기 광자 깜빡거리는 데 있죠? 이 자리. 다섯 번째 광이라는 것은 이익과 미래의, 현재와 미래의 이익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덕이 있는 것처럼 이게 뭐죠? 폼나게 덕이 있다고 폼나게 이렇게 이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현자는 이제 나타날 현자인데 유덕을 나타낸다. 덕이 있다고, 덕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두드러지게 폼나게 이렇게 표시해요. 그런데 실제는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속이는 것으로서 그 성품을 삼는다. 속여요. 속이는 마음이에요. 실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할 마음이 정말 그만큼 있는지 당선되기 전과 당선되고 나서 하고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진실한 마음이고. 그리고 뭐냐면 한번 그 궤도에 들어서 이익을 취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속이지 않는 거, 속이지 않는 행위로 되돌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그 길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속이지 않는 행위를 장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직한 방법으로, 정상적이고 정직한 방법으로 이 생활을 유지하나요? 아니면 이제 삐딱한 방법으로 생활을 유지하나요? 속이는 방법은 삐딱한 방법. 그렇죠? 그래서 사명은 뭐냐면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팔정도에서 정명 있죠, 정명. 정명에서 이 스님들은 정명의 기준이 뭐냐면은 달라고 하지 않아요. 주면은 감사히 이렇게 탁발을 나가서 이 탁발을 나가서 이렇게 탁발하러 왔다는 사인은 보내요. 그리고 제가 이게 그러니까 뭐가 부족할 때는 뭐가 부족하다는 사인까지는 보낼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밥때가 돼서 탁발하러 가서 바루를 들고 있는 거는 바루가 비었다는 거를 그게 표시하는 거잖아요. 사인은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주면 가나 봐라 이런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걸 주세요 또 안 되고, 좀 더 많이 주세요 이것도 안 되고, 그리고 주어지는 것은 이게 스님, 그러니까 거기에 42장경에 보면 그래요. 어떻게 이게 탁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구해요. 그리고 어떻게? 그래서 구해진 것만큼만 취해요. 그리고 만족해요. 족. 요게 이제 탁발 시대의 정명이에요. 족. 이게 탁발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구해진 것만으로 그것만 취하고, 취해진 것 안에서 만족하고, 취해진 것 보니까 양이 적어. 그럼 불만족.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만족. 얼마 전에 제가 실수를 했어요. 저는 이제 괜찮은 줄 알았지. 이제 괜찮은 줄 알고 입고 나갔는데 보니까 이게 옷이 무명 두루마기가 한 25년 됐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가가 터진 거야. 나는 이제 한참 더 입을 내 의사는 한참 더 입을 의사가 있거든요. 근데 저쪽에 어느 분이 두루마기를 바꾸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미안합니다. 이거는 제가 더 입을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들꽃에 갖다가 줬죠. 그리고 수리를 했더니 향후 여러 해는
충분히 더 입을 수 있게 아주 튼튼하게 수리가 잘 됐어요. 요즘에 잘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걸 입으려고 노력하진 않고 입을 만한 게 있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정명의 핵심은 뭐죠? 입을 만한 게 있으면 되지 돋보이게 좋은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먹을 만한 게 있으면 되지 돋보이게 맛있고 돋보이게 특별한 걸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이게 수행자의 정명인 거예요. 그리고 인연 되는 데서 만족하지, 이렇게 인연을 넘어서 내 취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과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좀 더 많은 이양, 좀 더 많은 명예, 남들이 먹어보지 못한 걸 먹어보고 남들이 누려보지 못한 걸 누려보기 위해서 속임수를 쓴다. 이것이, 이런 마음은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명. 그러겠죠? 요걸 빨리 마무리해야 우리가 10분을 쉴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사명으로서 업을 삼고 이것 또한 탐과 치, 그러니까 뭐죠? 탐. 현재와 미래의 이익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탐이고, 그 행위가 미래의 안 좋은 과보를 초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미래 나쁜 과보를 불러올 수 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그 자체가 어리석음이다. 그리고 한 번 하기 시작하면은 한 번이 어렵지. 2번, 3번, 4번, 5번, 10번째 가면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막 넘어가지. 그렇죠? 그것으로서 그 바탕을 삼는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부와 광 살펴봤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